몰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정말 후보자 답변처럼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요. 근데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대의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자동차세와 교통유발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서 이중 3대에 대해 4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압류되었다는 것을 공부상 보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압류는 통지를 분명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4차례나 있었던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변명한다는 것은 저 자신으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은 다시 한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오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10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 차량이 압류당할 정도라면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부랴부랴만 범칙금을 바로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압류를 4차례나 당했다고 본다면 지금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서 높은 잣대를 들이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습적으로 압류가 4차례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법을 잘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들을 가려서 심판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이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법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엄중한 역할을 요구하는 대법관이라고 하는 지금 지위에 오르려는 지금 후보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관으로서의 처신과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막중한 역할을 갖는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 관련해서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점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3년 5월 당시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언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언론 인터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이유가 무엇이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방청객에 있는 분들은 보통 피고인을 쳐다보는데 그날은 절 계속 쳐다보고 손을 들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을 해보라고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후보자는 아까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맡아오면서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도 그랬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답변과는 너무나 다른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당시 후보자가 당시 상황을 후보자가 지금 기억을 각색해서 편의에 맞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신문 기자와 대화 또는 인터뷰를 할 때는 이걸 전부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그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 제가 드린 말씀을 다 담아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제가 통상적인 업무의 저의 처리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사화는 안 해주셔서 지금 보시기에는 저의 지금 드리는 말씀과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고인을 쳐다보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을 들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을 해보라고 했다. 네. 이것은 어쨌든 명백한 팩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사람을 어떻게 지정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특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손을 들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아마 발언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말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사건과 같은 어떤 공안 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안 재판에서는 전무했던 일이라 재판장으로부터의 뜻밖의 제안이다라고 표현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그 일반 재판의 경우에 그런 발언권을 준 적이 있다. 이제 그것은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안 재판의 경우에도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문제가 되는 그 연도에는 아마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지금 말씀하신 사건 외에 그거보다 더 먼저 진행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한 사건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진행한 게 그 해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건을 내서 어떤 발언권을 줬는지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훨씬 더 전에 또 형사 재판을 할 때에도 그런 그 발언 기회는 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이 주었고, 그 이전에 아주 예전의 일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도 발언 기회를 주고 피고인 측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그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으로는 희미하게 납니다. 그렇지만 너무 예전의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내용의 발언을 들었다, 어떻게 허용하였다는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말씀드리기엔 제 기억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후보자의 발언으로는 그럼 2013년에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있었던 것이다. 발언권을 방청객에게 준 건 그렇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2013년 한 해에 그냥 내가 했던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하였고 2013년에는 특히 성폭력 전담 사건을 하면서 항상 그 발언 기회를 주었는데, 말씀하신 고 2013년 5월보다 더 전에, 즉 3월, 4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공안 사건은 제가 처리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안 사건에서 발언 기회를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님, 네. 저도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그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좀 더해서 네. 그 공안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도 그러한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길 그럼 바랍니다. 이제 후보자가 처리한 다른 공안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느냐? 다른 공안 사건도 여러 건 하셨습니까? 그 주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2년 동안에 그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제가 더 처리한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그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봐 주시죠.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방청객에 있는 분들은 보통 피고인을 쳐다보는데 그날은 절 계속 쳐다보고 손을 들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을 해보라고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후보자는 아까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맡아오면서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도 그랬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답변과는 너무나 다른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당시 상황을 후보자가 지금 기억을 각색해서 편의에 맞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신문 기자와 대화 또는 인터뷰를 할 때는 이걸 전부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그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 제가 드린 말씀을 다 담아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제가 통상적인 업무의 저의 처리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사화는 안 해주셔서 지금 보시기에는 저의 지금 드리는 말씀과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고인을 쳐다보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기, 비공직자에 대한 어떤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서 높은 잣대를 들이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습적으로 압류가 4차례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법을 잘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들을 가려서 심판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이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법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엄중한 역할을 요구하는 대법관이라고 하는 지금 지위에 오르려는 지금 후보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관으로서의 처신과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막중한 역할을 갖는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 관련해서 방청객의 발언권을 준 점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3년 5월 당시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언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언론 인터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이유가 무엇이느냐. 줬는지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훨씬 더 전에 또 형사 재판을 할 때에도 그런 그 발언 기회는 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이 주었고, 그 이전에 아주 예전의 일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도 발언 기회를 주고 피고인 측이나 뭐 관계되는 분들이 그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으로는 희미하게 납니다. 그렇지만 너무 예전의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내용의 발언을 들었다, 어떻게 허용하였다는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말씀드리기엔 제 기억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후보자의 발언으로는 그럼 2013년에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있었던 것이다. 발언권을 방청객에게 준 건 그렇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2013년 한 해에 그냥 내가 했던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하였고 2013년에는 특히 성폭력 전담 사건을 하면서 항상 그 발언 기회를 주었는데, 말씀하신 고 2013년 5월보다 더 전에, 즉 3월, 4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공안 사건은 제가 처리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안 사건에 몰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정말 후보자 답변처럼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요. 근데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대의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자동차세와 교통유발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서 이중 3대에 대해 4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압류되었다는 것을 공부상 보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압류는 통지를 분명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4차례나 있었던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변명한다는 것은 저 자신으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은 다시 한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오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10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 차량이 압류당할 정도라면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부랴부랴만 범칙금을 바로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압류를 4차례나 당했다고 본다면 지금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 고의 때문에, 그리고 손을 들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을 해보라고 했다. 이것은 어쨌든 명백한 팩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사람을 어떻게 지정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특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손을 들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아마 발언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말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사건과 같은 어떤 공안 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안 재판에서는 전무했던 일이라 재판장으로부터의 뜻밖의 제안이다라고 표현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그 일반 재판의 경우에 그런 발언권을 준 적이 있다. 이제 그것은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안 재판의 경우에도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문제가 되는 그 연도에는 아마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지금 말씀하신 사건 외에 그거보다 더 먼저 진행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한 사건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진행한 게 그 해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건을 내서 어떤 발언권을 줬다는